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은 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장 관리 숍입니다. 구입한 지 10년이 넘는 SUV 차량 한 대가 광택 작업을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광택으로 노후차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만 보셔도 뭔가 긁고 지나간 스크래치들, 자동 세차를 들어가시거나 수건을 미트 워시나 세차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기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기스들 사이로 이제 오염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광도가 탁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기스들 다 지워내고 매끈한 상태에서 광도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광택의 기본은 세차. 그런데 세차 시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으로도 많이 닦으시는데 마른 수건으로 닦으시면 결국에는 스크래치, 기스가 만들어지고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꾹 짜서 젖어 있는 상태, 얼굴에 볼에 갖다 댔을 때 이 정도면 축축하다, 이 정도까지로 수건을 쓰시면 제일 좋아요. 1차 물 세차가 끝나면 2차 거품 세차가 진행되는데요. 차량 외부엔 쫀쫀한 거품을 빈틈없이 뿌려줍니다. 거품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흘러내리면서 오염물들을 같이 끌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오염을 제거한 후에 미트 워시가 들어갑니다. 뿌린 지 5분 정도 지나자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품. 그때부터 스펀지로 구석구석 열심히 차에 붙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물로만 헹구면은 차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이 제대로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품 미트질로 꼼꼼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 작업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물 세차는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바로 시작되는 3차 세차. 이번엔 작업자가 분무기로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철분 제거제라고 해서 이제 도로 위에 주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분진가루가 공중에 날리면서 도장면에 붙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서서히 철분 제거제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선명한 보라색 물이 차 밑으로 떨어집니다. 철분과 철분 제거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보랏빛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리고요. 철분이 제거가 되고 녹고 있다, 지워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철분이 이 도장면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어 고압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세차를 끝낸 작업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유리를 닦습니다. 유막 제거라고 와이퍼질을 했을 때 잔상이 많이 남고 야간에 비 퍼짐 현상이 일어나서 주행하실 때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름막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유막 제거는 보통 앞유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옆과 뒷유리도 모두 해줘야 시야 확보가 잘 된다고 합니다. 유막 제거 후 필수로 함께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바로 발수 코팅입니다. 발수 코팅을 해줘야 유막 제거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군요. 깨끗해진 유리 표면에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고요. 물 방울들이 맺힌 것들이 바람을 타고 뒤로 흘러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이퍼 작동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시야 확보가 잘 되고요. 네. 쭉 흘러내리네요. 네. 지저분했던 유막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광택 작업 전 차량 곳곳에 테이프를 붙여놓습니다. 광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형 패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에 기스를 잡겠다고 이렇게 패드가 닿으면서 플라스틱 면에 같이 닿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철판 면은 온도를 견뎠겠지만 플라스틱 면은 이미 일정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녹아버리고 상처가 나고 데미지를 입는 거죠.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은 모두 마스킹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루하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조금이라도 빼놓은 곳이 있으면 차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드디어 광을 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굉음을 내는 광택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자칫 잘못하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철판 온도를 확인하며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파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약재랑 이 패드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회전수로 인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을 가지고 기스들을 지워내는 방식이에요. 사람 피부로 치면은 표면을 정리를 하고 스크럽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광택기를 돌리자 차량 표면의 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택기를 돌리는 작업은 무게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회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힘든 작업을 묵묵히 해내는 여성 작업자가 보입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여성분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도 좀 더 잘 해드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장장 8시간이 걸린 광택 작업이 끝났는데요.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벌써 옆방엔 새로운 차가 들어와 대기 중인데요. 이번엔 먼저 매트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스팀을 쏘기 시작하는 작업자. 매트는 물 세탁보다 스팀으로 청소하는 것이 훨씬 깨끗해진다는군요. 이번엔 매트 아래서 스팀을 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위로 솟구칩니다. 진동에 인해서 숨어있던 게 올라오는 거죠. 셀프 세차장에 가면요 매트 빨래기가 있어요. 네. 매트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건조까지 돼서 나오시는데 그거 많이 쓰시죠. 네. 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에서 꾸렁내가 난다, 오래된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보다 매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많고요. 매트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자동차 송풍구를 내부 순환으로 바꾸셨을 때 이 곰팡이 냄새 다 자동차 환기구 통해서 다시 맡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에어컨 냄새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자동차 매트에 껴있는 곰팡이 냄새일 확률도 높아요. 스팀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몇 번 치신 다음에 운전 넣는 청소기가 있으시면 완벽한 건조가 힘들다면 집에서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매트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털어주고 청소기로 훑어내는 거예요? 네, 스팀기가 없다면 이 물빨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엔 구입한 지 무려 17년 된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복원하는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래된 차들 헤드램프가 많이 삭아가지고 불이 들어와도 뭐 밝지 않고 많이 하기 때문에 램프를 최대한 그 조명이 들어왔을 때 밝게 하기 위해서 램프 복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헤드램프 복원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킹을 끝낸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저분한 헤드라이트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사포 작업입니다. 물 사포질을 마친 후엔 보건제가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기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800방 정도로 시작하시고 램프가 많이 깨끗한 상태인데 흠집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은 1000방 이상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사포를 구입하시면 뭐 낱개로도 온라인상에 팔고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이런 사포는 쓰시면 안 돼요. 빼빠 사포라고 하는데 나무 갈거나 할 때 쓰는 사포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헤드램프가 탁해지면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 때문에라도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면요 살짝 보건제를 뿌리자 순식간에 밝아지는 헤드램프.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사포질과 요 키트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신데 헤드램프 복원 키트라고만 이렇게 쳐보시면 요런 제품이 배송비 빼고 3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해진 헤드램프. 정비소에서 고치는 3분의 1 가격에 혼자서도 쉽게 복원이 가능하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180도 바뀌었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오염이 되고 스크래치가 나고 강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광택 작업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신차 느낌의 광도를 올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